왜 우리는 돈이 생기면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느끼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승진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돈이 생겼을 때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던 사람이 자주 만나자고 합니다. 처음엔 반갑습니다. 내가 잘 되니까 다들 축하해 주는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그들의 관심이 나에게 향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향해 있다는 걸.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내 일, 내 수입, 내 여유로 흘러갑니다. 요즘 잘 되니까 여유 있겠다. 너는 이제 걱정 없겠네. 이번엔 네가 한턱 내야지. 같은 말들이 농담처럼 던져지지만 그 말 속에는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하던 친구가 조심스러워지고 스스럼 없이 연락하던 사람이 어색해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반반 계산하던 사이가 어색하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걔는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창업에 성공해서 갑자기 수입이 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요즘 얼마나 버니? 사업 잘 되지? 이번엔 네가 쏴 같은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받아 넘겼지만 계속 반복되니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로 만나는 건지 돈 있는 사람으로 만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우리 밥 먹을까? 였는데 이젠 오늘 네가 살 거지? 가 됩니다. 예전엔 힘들면 언제든 말해였는데 이젠 너는 괜찮잖아가 됩니다. 예전엔 같이 가자였는데 이젠 너는 택시 타면 되잖아가 됩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쌓이면 거리가 됩니다. 표정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편하게 웃던 사람이 이젠 어색하게 웃습니다. 눈빛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같은 눈높이로 마주보던 사람이 이젠 올려다보거나 아니면 질투 섞인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 시선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부러움, 질투, 기대, 거리감. 돈은 거울입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을 비추는 거울. 돈이 없을 때는 그냥 편한 관계였는데 돈이 생기니까 그 관계 안에 숨어있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나를 좋아했는지, 누가 그냥 편해서 함께 있었는지, 누가 내게서 무언가를 기대했는지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잘 되면서 그들과의 관계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비슷한 수준에서 만났는데 이젠 한쪽이 위로 올라갔다고 느낍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이제 걔는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물러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돈이 생겼으니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볼게라는 태도로 다가옵니다. 혹시 당신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돈이 생긴 후 갑자기 늘어난 약속들,
예전에 없던 부탁들,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미묘한 외로움. 잘 됐는데 오히려 외롭고 여유가 생겼는데 오히려 부담스럽고 성공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지는 그 느낌.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의 태도도 바뀐다. 돈은 단순히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힘의 표시이고 성공의 증거이고 여유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이 생긴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전에 함께 라면을 먹고 버스를 타고 작은 술집에서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식당에 가고 여행을 자주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사이가 이제 달라진 건가?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위계를 재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은 서열을 만듭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덜 성공했는지. 돈이 없을 때는 그 서열이 애매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 돈이 생기는 순간 그 애매했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미묘한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올라옵니다. 왜 걔만 잘 돼? 하는 마음. 부러움이 올라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는 갈망. 그리고 기대가 올라옵니다. 이제 걔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겠지 하는 바람. 이 기대가 문제입니다.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눈빛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너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탁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압박입니다. 너는 이제 다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하는 암묵적 강요가 숨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된 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불편해졌다고. 만날 때마다 이번엔 네가 쏴야지. 너 연봉 얼마야? 우리 회사. 취업 좀 시켜줘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매번 반복되니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너 변했다는 말을 들었고 들어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마주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친구들은 서운해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관계 안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예전엔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구조가 됩니다. 밥값을 나눠내던 사이가 네가 내는 게 당연하지로 바뀝니다. 서로 도와주던 사이가 너는 여유 있으니까 도와줘로 바뀝니다. 평등했던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생긴 사람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베풀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거절하면 인색하다고 생각하겠지?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을 좋아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베풀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과 착취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베푸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착취는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잖아 라는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속에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너는 해야 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능력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있으니까 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데 쟤는 잘 살아? 하는 마음. 이 비교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노력도 다르고, 선택도 다른데, 결과만 놓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상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 되면서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달라진 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베풀지 않으면 인색하다고 하고, 베풀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돈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도 비난받습니다. 주면 너는 여유 있으니까가 되고, 안 주면 너 변했다가 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돈은 감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순수했던 우정에 이해관계가 섞이고, 편했던 사이에 계산이 들어가고, 자연스러웠던 관계에 눈치가 생깁니다. 돈이 생긴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내 돈을 좋아하는 걸까? 하고 의심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왜 나한테는 베풀지 않는 거야? 하고 서운해합니다.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 나도. 그 여유를 나눠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예전처럼 평등할 거라는 기대. 하지만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돈은 관계 안에 원래 있던 감정 구조를 드러낼 뿐입니다. 질투가 있었는지, 비교심이 있었는지, 기대가 있었는지를. 돈이 생기기 전에는 그 감정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돈이 생긴 순간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예전처럼 편할 수 없고, 예전처럼 순수할 수 없고, 예전처럼 평등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다가오고, 누군가는 시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배우게 됩니다.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는지를. 돈이 생기면 필터가 생깁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작동하는 필터. 그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통과하는 사람들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좋아했고, 누가 내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는지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 질투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너 변했어라고 말하며 스스로 거리를 두는 사람들. 처음엔 서운합니다. 왜 내가 잘 되니까 떠나는 거야? 하고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에 있을 때만 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당신이 위로 올라가는 걸 축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엔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들, 사업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 이들의 말은 그럴싸하지만 눈빛은 정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돈이 있든 없든 변함없는 사람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입니다. 이들과의 관계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대가 있는가 없는가. 가짜 관계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밥을 사주기를, 도움을 주기를, 기회를 나눠주기를, 영향력을 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잘 되는 것 자체가 기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한 후 주변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약속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연락하고 만나면 별 이야기 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산은 각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부탁해?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탁할 게 없는데? 나는 네가 잘 돼서 그냥 좋아. 내가 뭘 얻으려고 널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큰 돈을 벌고 나서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친척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부탁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궁금해서 먼저 연락했더니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네가 바쁠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네가 부담스러울까 봐. 오히려 배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관계는 돈이 있든 없든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이 그대로고, 대화의 온도가 그대로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입니다. 돈이 생겼다고 더 잘해주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봅니다. 가짜 관계는 조건부입니다. 네가 이것을 해주면 나는 너를 좋아할게.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우리는 친구야. 이런 관계는 언제든 깨집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무조건적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존재 자체를 받아들입니다. 돈은 본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돈이 원래 있던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원래 당신을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이고, 누군가는 원래 이해관계로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긴 후 관계가 정리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원래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가오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의도를 먼저 살펴봐야 하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는 존재. 내 성공을 시샘하지 않고 축하할 수 있는 존재. 내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같은 거리에서 지켜봐주는 존재.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사람들입니다. 돈이 생기면 관계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진짜 관계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건강합니다. 10명의 가짜보다 1명의 진짜가 낫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보다
한 사람의 진심이 더 값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도 자기 방식대로 관계를 정리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거나, 비교하는 자신이 싫었거나, 아니면 원래 그 정도의 관계였거나, 어떤 이유든 그들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진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보는지, 당신의 지갑을 보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거울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 그 거울 앞에서 누군가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누군가는 가면을 벗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들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뿐입니다. 선한 사람은 돈이 생겨도 선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돈이 생기면 더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돈이 생겨도 겸손하고, 교만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나의 가치관, 나의 원칙, 나의 선. 이것들이 분명해야 돈이 생겼을 때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줄어든다고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독립성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힘,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독립적이라는 건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 내 가치를 느끼는 상태라면 당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생긴 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때 그 변화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중심이 있다면 다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담담하게 보낼 수 있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부탁하고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모두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들어주려다 보면 당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어려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내 공간이 생기고, 내 여유가 생기고,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리감을 유지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돈이 생긴 후에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따라오고 실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거리를 두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돈이 생긴 후 모든 친구와 똑같이 대하려다 보니 스스로 지쳤다고. 누구한테는 밥을 사주고, 누구한테는 선물을 하고, 누구의 부탁은 들어주고, 공평하게 대하려다 보니 자신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제는 선택한다고 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고. 그렇게 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고 마음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베풀되 현명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되 의존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주면 상대는 당신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여유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생긴 후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모두를 불신하면 당신은 외로워집니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가져가려 하는가.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세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세요. 급하게 가까워지려는 사람보다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이 더 진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점검하세요. 돈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삶을 편하게 하고 선택지를 넓히고 여유를 주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돈이 당신의 가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돈이 적다고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가졌을 때 겸손할 수 있어야 하고 돈을 잃었을 때도 담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잃지 마세요.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의 변화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진짜 사람들은 남고 가짜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의 태도도 바뀝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불신하며 다칠 수도 있고, 진짜 관계를 발견하며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돈도, 사람도, 관계도 모두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당신 자신뿐입니다.